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채널 부천얼천TV의 신주임입니다. 어제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 남겨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기본적인 댓글에 대한 댓글 내용은 민우 선배가 남겨주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분이 댓글 남긴 첫 번째 글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안녕하세요. 사업자 경락잔금 80%까지 나오나요? 그리고 채수에 상관없이 투자금의 명도비 수리비 다 포함해서 1,000으로 잡고 시작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경락잔금 경험이 없는데 거치식으로 이자만 내는 방식이고 그 정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사업자 경락잔금 80%까지 나오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자로 해서 대출 받을 때랑 신탁 사업자로 해서 대출 받을 때랑 틀리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농협, 수협, 신협 이 세 군데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경매로 했을 때랑 또 외매로 했을 때랑 뭐 틀려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농협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80%의 소액보전금 방빼기, 그리고 낙찰가의 80% 중 작은 금액, 또 수협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75% 소액보전금 방빼기, 그리고 낙찰가의 90%, 그리고 또 하나가 수협이 하나가 더 있는 게 70%, 감정가의 70%의 소액보조금 방빼기, 낙찰가의 90% 이렇게 나오고요. 신협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의 입찰보증금 빼기, 즉 이게 90% 정도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는 게 이 지금 현재 대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제가 사업자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잖아요. 신탁으로 만약에 신탁 사업자로 내신다면은 소액보증금 방빼기가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즉 대출이 많이 나오는데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80% 그리고 낙찰가의 80% 중 작은 금액, 수협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75%, 70%, 낙찰가의 90% 중 작은 금액, 신협 같은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의 방빼기 없이, 다시 하겠습니다. 수협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에다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만 나오거든요. 이렇게 알고 진행하시되, 지점도 농협이라 그래도 지점마다 다 다르니까요. 담당자 쌤이나 지점장님마다 다 다르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고 여러 개에서 본인한테 맞는 대출을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채수에 상관없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인데 매체에 상관없이 계속 대출을 80%씩 받을 수 있냐라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채수에 상관이 있는 부분이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금 대출로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채수에 상관없지만 그 총 한도가 있는데요. 그건 개인의 신용이나 아니면 총 수익 금액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민우 선배가 남겨놨으니까 한번 답글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락잔금 경험이 없는데 거치식으로 이자만 내는 방식이고 그 정도 가능한가요? 그 정도 가능한가요가 아까 말씀하신 사업자 경락잔금 80%까지 나오나요에 대해서 그 정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수익률을 산정하고 그리고 얼마의 금액에 낙찰받아야 될지 수익률 상증표를 본인이 만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러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든 나와 있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저희가 많은 상담사랑 통화를 하고 은행이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고해졌고,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저희가 엑셀 수익률표를 작성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도 엑셀을 활용하셔서 수익률표를 작성하시고 내 낙찰 금액 및 금매 금액 등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혹시 쉐어하우스 입지 조건을 대학교 위주 주변을 하시는지 공단 위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써있는데, 저희는 현재 학생들을 타겟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게 저희 인하대 근처를 해서 학생들을 타겟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댓글 달아주신 게 매매 사업자가 따로 있었네요. 매매 사업자는 대출 한도 조건이 더 좋네요. 상담사가 있으면 수수료가 있는지도 몰랐고 상담사만 이용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물론 세상엔 정말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일일이 다 은행에 전화를 해서 대출 담당자분이랑 컨택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이 상담 수수료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무비를 만약에 상담사를 활용해서 경락잔금 대출 받거나 아니면 매매 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 상담 수수료가 포함된 법무비가 청구가 되거든요. 그 점 알고 계시고요. 만약에 본인들이 이런 은행이랑 직접 컨택을 해서 은행에 있는 법무사를 활용을 한다면 상담 수수료도 없고 기존 활용하시던 법무사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출을 받다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상담사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결국 가서는 그 은행 대출
담당자랑 이야기하고 명함을 받아서 나중에 저희가 경락 잔금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금매로 해서 잔금을 치를 때 저희는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서 상담 수수료 비용도 아끼고 법무사 비용도 아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댓글을 말씀드리자면, 와 감사합니다. 신상 정보네요. 매매 사업자의 경우 가능한 건지요? 보통 감정가 기준인지 매매가 기준인지 궁금하고 비규제 지역 경우 70%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신탁 대출과 매매 사업자의 단점은 없을까요? 그리고 거치식인지 원리금 상환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분이 저희 영상 하나하나마다 다 보시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번 댓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을 올린 걸 보시면 부동산 신탁대출 수수료 앞으로 은행이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보통 보시면 감정가 기준인지 매매가 기준인지 이 궁금하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만약에 아파트를 경매나 아니면 매매로 하신다 그러면 보통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산정을 하는 거고요. 경매로 했을 때요. 매매로 했을 때는 KB 시세랑 실 매매가 중 작은 금액을 보고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빌라 같은 경우는 KB 시세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요. 그리고 그 감정이 얼마가 나온 금액에서 대출을 비율을 놓고 산정을 하고, 그중 저희가 매매가를 넣은 것 중에서도 비율을 산정해서 그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뭐 신탁대출과 매매사업자의 단점은 없을까요는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 간략하게 하나 설명드리자면, 신탁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출을 받아요. 그만큼 소액보증금 차감이 안 되고 대출을 받는데, 그 대신 여러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임대를 주실 거잖아요. 임대를 줬을 때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는 신탁사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 임대 보증금만큼 다시 신탁사한테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익률이 안 나오는 부분이죠. 보통 같은 경우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서 임대를 주고 임대 보증금을 받아서 자기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부분인데, 이러한 게 좀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 자세한 사항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치식인지 원리금 상환인지도 궁금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바보 투자자의 마인드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조건 거치로 가셔서 이자만 내는 방식으로 가시면서 최대한 수익률을 많이 뽑아내는 게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댓글을 남겨주신 게 저희 쉐어하우스 관련해서 댓글을 또 남겨주신 건데요. 제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쉐어하우스를 시작하려 했는데 생각해보니 지방은 월세 자체가 큰 비용이 나가지 않아서 준공공 임대사업자 등록 후 대출을 이용하여 풀옵션 올수리 리프게 진행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준공공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 상한이 있어요. 연간 임대료 상한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대출 받고자 하는 거에 대한 상한, 그것은 인터넷으로 잘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그 대신 대출 이율이 싸다는 점은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쉐어로 했을 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대출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투자금을 박히는 금액이 많다 그래야 되죠. 박히는 금액이 많으면 수익률도 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공 임대로 대출받는 거는 저희는 별로 비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또 이제 답글로 민우 선배가 잘 남겨주었는데요. 준공공 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안정적인 흐름이죠. 그 안정적인 흐름이긴 한데 너무 큰 돈이 박히기 때문에 그 박힌 만큼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고려하셔가지고, 본인이 정말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준공공 임대 사업자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 뭐 댓글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렸는데요. 뭐 제 답변이 제대로 설명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저희가 아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낱낱이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궁금해하는 게 대출인 것 같아요. 과연 이거를 낙찰을 받거나 매매를 했을 때 대출이 나오냐, 안 나오면 어쩌지? 또 이러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대출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정부가 규제가 있으면 은행에서는 다른 상품을 개발을 하거든요. 그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알아보고
얻으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은행도 대출을 활용해서 먹고 사는 집단이라 무조건 대출에 대해서 나오는 상품을 만들어서 저희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니까요. 그 점은 많이 알아보시면 어느 지점이든 어느 은행이든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투자를 하시고, 물론 투자를 하시라는 게 공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데, 공부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수익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느 정도 수익률을 얻어 가시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도 투자자의 발판으로서 앞으로 쭉쭉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첫 하나부터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 비도 많이 오는데 제 영상을 찍어 봤고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